네,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오늘부터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들께 쉽고 네. 또 친절하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네. 고품격 법률 분쟁 예방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네.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또 여러 가지의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전직 보좌관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사적 대화가 이제 공개된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직 보좌관들이 공개된 방식이나 공개된 뭐 내용 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약간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회사 단톡방 또는 뭐 친구들 간의 단체방, 동호회 방처럼 뭔가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캡처돼서 공개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일상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톡방이나 비밀 대화방 이런 온라인을 넘어서서 말이 오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모욕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새 아이를 둔 네. 부모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디서 어떤 일들이 그렇죠. 벌어질지 참 매일이 네. 걱정이긴 해서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불쾌한 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이게 뭔가 나의 기분 나쁜 감정을 보호하는 법률이나 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무례한 말, 또 불쾌한 말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 객관적인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은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명예 또는 사회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말들이었는가를 좀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해가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택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승객이 경찰을 부릅니다. 근데 경찰이 조금 출동이 늦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경찰을 부른 사람이 A C 땡 이렇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렇게 I C 땡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이 경찰에 대한 그 모욕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었던 사건인데 네. 결론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은 뭔가 일단은 자기의 어떤 그냥 감정의 배설 같은 거였던 거예요. 경찰을 지칭하지도 않았고 예. 단순히 이 발언자 자신의 어떤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모욕죄에서의 주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평가, 인격적 평가에 대해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모욕죄를 성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요 하나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 자기의 이제 팔로우를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좀 불만을 가져서 그 이제 피해자들이 친구와 이제 촬영한 그런 사진에다가 와 인성이 이런데 인성이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근데 팔로우 해제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 화가 이렇게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그 화가 나도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 애들만 봐도 그런가요? 대부분이 SNS로 소통을 그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사실 대부분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정확한 워딩은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멘트였는데 네. 이것도 뭔가 피해자의 어떤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그 무례하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어떤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봐서 모욕죄를 부정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공개된 장소 공중에 그게 아니라 1대1 뭐 서 변호사님과 저 네. 둘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모욕의 부분이 네. 발생했을 때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마이크가 꺼지고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윤인과 아나운서님께 욕설을 한다. 근데 아무도 못 봤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명예훼손죄도 되지 않는데 굉장히 모욕적인데요.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줬어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1대1의 상황에서는 왜 안 되냐면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연성이라는 법률상의 용어의 요건이 있어요. 이 공연성이란 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연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당사자가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 더 이상은 있어야지만 공연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로 단둘이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서로 막 욕설을 주고받았거나 네. 또는 정말 조용히 귓속에 대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범죄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뭐 어떤 표정으로 약간 네. 조롱하는 것 같은 표정을 그런 거 짓거나. 있잖아요. 네. 근데 표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판례는 단순히 어떤 말로만 하는 게 글이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지금 모욕죄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언어적인 표현보다 네.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상생활에 더 많이 요즘엔 일어날 더 수가 많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나의 얼굴이라든지 다른 뭐 이상한 걸 합성해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되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그 썸네일을 올리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아마 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떨 때 명예훼손이 되고 어떨 때 모욕죄가 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는 단순한 어떤 강한 표현이나 뭐 욕설 이런 걸로도 성립을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조금 더 나가서 최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는 진실한 사실도 포함되고 허위의 사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에 반해서 명예훼손죄는 정말로 뭔가 어떤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진술,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일단 명예훼손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윤인구 아나운서를 지칭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윤인구 아나운서는 뭐뭐뭐뭐 했어. 아나운서실에서 뭐뭐뭐를 했다.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뭘 명예훼손죄. 들으셨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냥 하는 그건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그랬다면 네. 명예훼손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게 이게 비단 공공의 인물, 공인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죄가 그럼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유명인이라든지 뭐 공익적인 공인만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뭐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명예훼손죄는 가장 이제 모욕죄와 차이 나는 점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폐 논쟁이 있는데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딱 여기에 해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국립대학교 총학생 회장인 어떤 피고인이 농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을 포함해서 학생의 임원진이 음주운전을 막 하고 또 그것을 묵인했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고발하는 방식의 글을 게재했던 사안이 있어요. 예. 이 사안에서 이제 이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하급심에서는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일단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말할 이익이 있다라고 봐서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비언어적인 수단 통해서 상대방한테 모욕감 주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짓게 되면은 처벌은 어떻게 네. 하게 되는 겁니까?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죄보다 조금 더 법정형이 낮은데요.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훼손했다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확 높아져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조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비방 목적으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조금 더 높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엄격하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5047님이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단톡방이라는 거에 조금 중점을 맞춰보면 공연성, 아까 말했던 그 공연성, 그 네네. 뭐 인식 상태, 뭐 저 인식 충분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고 다 팀원들이 있잖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팀장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48님은 사실에 근거한 리뷰를 썼는데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썼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쓴 리뷰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어떤 다른 소비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나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한 거라면은 사실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인 엄사가 포함되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모욕죄 처벌도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리뷰를 쓰실 때는 감정적인 욕설보다는 좀 실제로 겪은 사실 위주로 쓴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실 거예요. 7301님은 이미 삭제한 댓글이나 게시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인터넷상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올린 순간 일반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리는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운다면 내가 아차 싶어서 근데 지웠어도 그 아무도 못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누군가 봤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하는 거고요. 네. 지운다고 하면은 그게 무죄가 되진 않지만요. 나중에 형량을 책정할 때 있어서는 참작은 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013님,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캡처 말고 꼭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취해 두시거나 또는 그 사람이 상세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라고 하는 그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캡처 못지않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또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